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무지해운동 및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무지해운동, 사업장 안전활동의 종류, 위험예지 훈련에 활용되는 추진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학습 목표는 4S, 5S 및 5C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포인트 위험예지 훈련, 터치 앤 콜 등 위험예지 훈련에 활용되는 추진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무지해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해 목표 달성 기록 인증 제도는 2019년 1월 1일에 폐지가 됐어요. 근데 왜 폐지된 것을 공부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내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 활동은 바로 이 무지해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무지해 운동은 일본에서 시작된 걸 우리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 무지해 운동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만이 보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을 가졌냐면 목표 지향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 달성을 몇만 시간을 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재가 은폐됐고, 그리고 입찰 자격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가자의 자격을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 산재가 계속 은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사업장 내의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앞에서 강의했던. 그래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무지해 운동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또는 안전 초인류 기업, 이런 것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해 운동의 3요소라고 하는 추진 3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념과 실천과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꿈 또는 이상 신념을 얘기하죠.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하는 자주 활동을 얘기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그리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소집단 활동, 위험예지 훈련, 지적 확인, 터치 앤 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근로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갖겠죠. 또 새로운 리더십이 확립이 되고 활기에 넘치는 기업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무지해 운동의 3요소의 기본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 운동의 3대 원칙, 기본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무해 원칙, 산업재해는 근본적으로 요소를 없앨 수 있다, 무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선취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무지해 운동에 있어서 안전제일이라는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궁극 목표로서
사업장에 행동하기 전에 잠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 이게 선취의 원칙입니다. 또 안전 제일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선취니까 미리 취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자기가 치고 나가는 거, 이것도 선취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잠재 위험 요소를 미리 선취하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의 원칙은 가능한 한 사업장 내에 잠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근로자 모두 전원이 협동해서 참여하자 하는 것이 참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운동의 3대 추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견인의 주체예요. 그 다음에 추진의 주체는 관리 감독자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이 되는 거는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성화, 즉 소집단에 의한 실천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제 활동을 보다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무제 소집단 활동 중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도 일본에서 시작이 된 거죠. 정리정돈 청소 청결 또는 생활화 이렇게 해서 보통 OS 운동이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S로 다 시작돼요.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스즈케. 저는 일본 말 잘 몰라서 스즈케로 되어 있는데 S로 다 시작돼서 OS, 4S. 요거는 4S죠. 4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 말은 쉬운데 이게 안전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전의 시작이에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정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쓰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예요. 정돈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금방 찾아내는 거. 이게 정돈입니다. 청소는 깨끗이 하는 거. 청결은 청소와 청돈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오염물질을 없애는 거. 이 청결이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스즈케라고 그래갖고 습관화, 이런 것을 습관화하자. 또는 수칙을 준수하자. 같은 얘기로 생활화도 습관화, 생활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습관화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4S를 철저히 지키는 어떤 태도, 룰을 깊이니까 어떻게 보면 수칙을 준수하는 것 또는 습관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시운동이라고 해서 소집단 활동의 C로 시작되는, 영어의 C로 시작되는 5가지를 들 수 있어요. correctness, 정화, clearance, 정밀, cleaning, 청결, checking, 점검, concentration은 집중이죠. 네?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겠다 하는 사명감.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관리 업무를 집중하는 거, 컨센트레이트 집중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C 운동도 무제 활동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제 운동으로 해서 생긴 게 위험 예지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위험 예지 훈련은 지금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죠.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 예지 훈련의 4라운드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작업의 상황 속에 어떠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장 동료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직장 동료 간의 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이것이 바로 화합이에요, 화합. 이 화합에 의해서 안전관리 무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이 갈등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재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재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죄 운동에서는 위험 예지 4라운드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예지 훈련의 그 훈련의 종류 또는 효과가 뭐냐.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이 서로 모여갖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각자를 서로 인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것이 감수성 훈련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감수성 훈련이 이 위험예지 훈련으로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력 훈련.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단시간 내에 미팅 훈련. 이것도 집중력 훈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훈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에 의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개별 훈련도 되지만 위험에 대한 팀 훈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 훈련, 집중력 훈련,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워크 훈련이 되겠죠. 팀워크 훈련.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의 4단계 이 법을 보면은 준비하고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1라운드, 1라운드는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2라운드는 본질을 추구하는 게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이다. 어떤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1라운드. 본질 추구.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책을 수립해야 당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대책 수립. 4라운드는 우리들의 목표는 이렇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 평가의 툴박스 미팅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위험 예지 훈련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좋아. 그다음에 무죄로 나가자 좋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뭐뭐뭐 좋아. 뭐뭐 하자. 뭐뭐 없애자. 뭐 이렇게 다 상당히 그 위험 예지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진대회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자. 우리가 선진국의 수준으로 가는데 너무 이렇게 뭐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의 무죄 사업장을 위한 위험 예지 훈련이 지게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위험 예지 훈련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2라운드의 위험 포인트는 1번으로 정하고 지적 확인합시다. 지적 확인 준비! 위험의 포인트! 운전자의 시야 불량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 좋아! 자,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있을까? 통로 구획으로 안전 통로를 확보해서 충돌을 막아야겠죠. 반사경을 설치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 좋지만 과적이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원인이고 다른 재해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니까 과적 금지를 통해 시야를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대리 말이 일리가 있군. 그럼 3라운드의 대책은 과적 금지로 시야를 확보한다. 여러분들 잘 보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일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 더 꼭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롤라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롤라기가. 돌고 있죠. 롤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돌리는 거죠. 회자는 롤에 손이 말려 들어간다. 위험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야. 원 포인트가 뭐냐. 말려 들어간다. 끼임이다. 끼임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점 실시사항은 뭐냐. 기회를 일단 정지시켜야 된다. 기회를 정지시킨다. 행동 목표는, 인쇄롤 청소 시 기회를 정지하자. 조화를 뭐 외치게 되겠죠. 그 다음 원포인트 지적 확인은, 기회 정지 조화 3회 사용하고 정리 정돈 조화. 이렇게 해서, 원포인트로 위험 예지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심사 강평 이런 것에 대해서 강평을 코멘트를 서로 나눠서 그 웨이크 포인트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둘 수가 있어요. 지적 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물체, 대상 물체를 지적 확인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작업 결과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도자, 오판단의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는 그 오판단의 그 발생률이 2.85에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지적 확인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0.8%로 줄었어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만 하는 경우에는 1.5.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겁니까? 한 4배? 5배? 5배, 5, 8, 40 아니니까 3, 8, 24. 한 4배, 3배, 3배에서 4배 사이네요. 그 정도로 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형 콜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터치형 콜은 서로, 근로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대고 서로,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스킨십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일체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체감과 팀워크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일체감과 팀워크. 그 다음에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 무의식적으로 안전 행동을 확인하는 효과. 또는 위험 예지 훈련의 단시간 미팅 작업의 종료 시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죄로 나가자.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압력에 대해서 좋아. 뭐, 산소 농도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치 앤 콜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고리형으로 해서, 이 엄지를 이렇게, 왼쪽 엄지를 전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리형이라고. 포개는 거는 왼손을 서로 포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일체 연대, 연대 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동무를 한다든가, 또는, 어깨 타치를 한다든가, 허리 껴안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 앤 콜은, 뭐 지금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는, 위험 예지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난상 토론을 얘기하죠. 이건 브레인스토밍은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자유분방하게, 아주 편안하게 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을 의식하면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대량 반응, 어떤 내용인지 발언. 아주 황당한 얘기라도 발언을 하게 줘야 돼. 그 다음에 비판을 금지해야 돼. 누가 좋다 나빠.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이 뭐 하나도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고 비판 금지.
또는 수정 발언은 가능해요. 타인의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도 좋은데 나는 그걸 수정해서 요만큼 더 얘기하고 싶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수정 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분방, 대량 발언, 비판 금지, 수정 발언.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차 사고라고 하는 거는 잠재 위험 요소를 아는 데 있어서의 아찔하게 다칠 뻔한 사고 이런 것들은 발굴하는 훈련 이것도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추진 그 기법으로 1인 위험 예지 훈련, 삼갑 위험 예지 훈련, 자문자다 카드 위험 예지 훈련 뭐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사례 케이스 스타디에 의해 갖고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타디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죠. 바로 옆 공장, 동종, 유사업종의 회사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것을 케이스 스타디 함으로써 제4라 연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기법에서 멘토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전 개봉 방송 또는 안전 제한대도 사례집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 스피치, 안전에 대한 3분 스피치, 잠재 위험 발굴 운동, 안전 제한 제도, 그 다음에 건강관리 전사나 건강 컨설팅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타의 위험 예지 훈련의 추진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확인, 안전 확인 오지 운동이라고 해서 엄지는 마음이고 검지는 복장, 그 다음에 중지는 규정, 약지는 정비, 소지는 확인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만 음복 규정 확인 뭐 이렇게 해갖고 암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빨간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암기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하기에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진행 방법 중 본질 추구는 몇 라운드에 해당하는가? 제2라운드에 해당한다. 현실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달성 이렇게 위험 예지 훈련의 4단계가 4라운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확인 오지 운동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소지는 확인이죠. 음복 규정 확인. 그러니까 술 먹는 규정, 음복 규정 확인 이렇게 해서 암기를 저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죄 운동의 3대 원칙이 아닌 것은 무해 원칙, 선취 원칙, 참여의 원칙. 그러니까 선취의 원칙은 안전제일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무죄 소집단 운동의 OS 운동, OS 활동의 5가지는 무엇인가? 5가지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렇게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거 되면 안전관리는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습관화까지 해서 5가지 OS 운동으로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는 쓸 거와 안 쓸 거를 처분하는 거.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쓸 걸 하는 거고. 정돈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금방 가서 찾을 수 있는 거. 한 곳에 정연하게 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청소는 깨끗이 하는. 정결은 오염물 지불하는 거 없어. 청소 정돈을 깨끗이 한 상태. 습관화는 우리가 수칙을 준수하는 거. 수칙 준수.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의 단계를 쓰시오. 이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과거에 이러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더프의 ERG 이론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쓰시오.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는 뭐가 되느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그러니까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근로자 대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의 해당 사업 근로자. 근데 누가 지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것도 암기를 해야 되겠네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청의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상시 근로자의 수는 300명 이상이다. 이게 300명 이상이다.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틀렸네요. 보건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들어야겠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관리 조직 및 그 직무. 안전보건 교육. 키워드는 교육이죠.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까지. 사고, 조사, 대책, 수립. 이거 그 밖에 이거는 쓸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시행규칙 2군데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죄운동은 뭐냐 하는 것을 언급을 했죠. 무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죄운동의 3요소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념, 기법, 실천 이렇게 추진의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죄운동의 3대 원칙, 기본 이념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여의 원칙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운동의 추진의 4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의 추진, 직장 소집단 자유활동의 활성화. 그러니까 견인의 주체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가 되겠고, 추진의 주체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추진이 되겠고, 실천의 주체는 직장 소집단 자유활동의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예지훈련에 활용되는 추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위험예지훈련의 기법의 훈련의 종류는 뭐야? 감수성 훈련, 집중력 훈련, 문제 해결 훈련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안전의 전원이 빨리 올바르게 선취하는 훈련으로 개별 또는 팀워크 훈련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4라운드는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포인트 위험 훈련은 우리 4라운드 단계 중에서 2, 3, 4단계를 원포인트로 요약해서 실시할 수 있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 예지 훈련을 활용한 그 추진 기법으로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편안한 기회에서 아이디어를 난상 토론하듯이 다 내보내는 거죠. 공상이라든가 연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거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브레인스토밍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원칙으로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추정 발언, 그 다음에 대량 발언, 비판 금지, 자유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예지 훈련 말고 석유화학 단지에서 하는 스탑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스탑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행동 기반의 안전, BBS. 우리가 Behavior Based Safety라고 해서 행동 기반의 안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보고 정지를 시키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안전 관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론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러한 것들도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무지의 운동과 그 다음에 이 위험 예지 훈련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안전 보건 활동들이 바로 무지의 운동과 위험 예지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지금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지만 과거를 알아야지만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안전보건 활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